안녕하십니까. 하리다 방송의 남영신입니다. 지난주에는 기독교인들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진실을 이야기할 때면 늘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 이영희 선생님께서 어느 대담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지키려 한 것은 국가나 민족이 아니야, 진실이야 라고 하시던 말씀이 그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진실 아래서만 국가와 민족이 의미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한국은 지금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엄청난 야만의 상황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이영희 선생님 말씀으로 얘기한다면 이성이나 지성인커녕 상식조차 범죄로 규정되었던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군인 출신이 한국을 지배했던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약 30년간이 그 시기였습니다.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현실적으로 경험한 것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15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민주정부였지만 좀 결이 달랐죠. 그리고 이 시기의 경험이 우리가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한 것도 사실이고요. 한국은 1997년의 외환위기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극복한 나라입니다. 만일 외환위기 때 정권이 민주정부로 바뀌지 않았다면 한국은 지금도 권위주의 정부 아래에서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행히 김대중 정부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국가 발전을 도모했고 기업인이 투명한 경영과 현명한 투자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고 노동자와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 오늘날 한국은 유사 이래 최대의 번영을 구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은 한국인이 스스로 대견해야 할 만한 성과를 낸 해였습니다. K-팝을 비롯한 한류가 지구상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았고 코로나 방역과 의료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언제나 부러운 눈으로 보았던 한국인이 이제 그들을 안쓰러운 눈으로 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모두 이룬 나라로서 분명히 세계의 선두 그룹에 합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불과 30년 전 과거 그 엄혹한 시기에 어떻게 진실이 왜곡되고 은폐되고 거짓이 온통 한국 사회를 지배했는지 그리고 그 거짓과 왜곡을 어떻게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 잊거나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야만의 시대에 독재 권력에 부역하던 세력이 지금 민주화된 시점에서 마치 한국에 국민의 자유가 억압되고 인권이 유린되던 야만의 시기가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자기들이 그 야만의 독재 세력에 부역하지 않았던 것을 행동하며 이제는 자신들이 진실과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민주를 외치고 자유와 정의를 입에 담고 인권과 언론 자유를 부르짖는 현실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당시 그 야만의 권력에 줄을 대면서 꿀을 빨아먹던 세력 중에는 지금의 야당 정치인 몇몇도 포함되어 있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한 언론과 개신교 집단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기득권자들이 됐죠. 이들은 과거 자신들이 독재 정권에 부역하며 인권유린, 언론 탄압 등에 동조하거나 침묵하였던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자신들이 독재 정권 아래에서 독재 정권을 미화하고 악의편에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는 데 부역한 사실을 뉘우친 적이 없이 민주세력과 뜻있는 국민의 피땀으로 이룩한 자유민주주의를 만끽하면서 자기들이 가진 언론 매체와 유튜브 방송을 총동원하여 민주세력의 실정을 극렬하게 성토하고 자신들이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30년 전의 잘못을 반성하는 토대 위에서 변증법적인 변화를 도모하여 진실을 추구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진실을 빙자하여 세상을 혼돈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광훈 씨를 필두로 하는 개신교 집단의 코로나 방역 방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한 신문은 한국 민주주의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걱정을 하였습니다. 전통적인 기득권자들이 민주정부의 실정과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혼란을 일으키고 있음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한국이 정의로운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진실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과거 그 엄혹했던 야만의 시기에 무슨 일을 했건 어떤 자리에 있었건 오늘 우리는 진실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거짓과 위선과 사실 왜곡, 은폐 따위의 유혹에서 벗어나 정의로운 한국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하자는 취지로
이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참으로 감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격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국민, 특히 야당이 볼 때에는 기회도 평등하지 않고 과정이 공정하지도 않았고 결과도 정의롭지 않은 일이 수없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등장하는 고위직 후보자는 의뢰, 불법과 비리를 몇 개씩 저질렀던 사실이 드러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도구는 여전하며 청년들의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더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혼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이런 것들을 보면 야당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실정의 밑바탕에는 진실의 무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실은 과거 독재 정권을 향해서만 부르짖는 가치가 아니라 민주정권을 향해서도 요구해야 할 가치라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가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국 같은 확고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향하여 내보낸 가짜 뉴스로 인해 사회가 극도로 분열되고 결국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이라는 대참사가 초래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이 민주주의가 가장 잘 확립되고 국력이 강한 나라에서 그 정도로 그쳤지 만일 민주주의가 덜 성수가 있거나 경제 상황이 심각했다면 트럼프는 미국의 히틀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미국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진실이 사라진 곳에는 반드시 증오와 갈등과 분열과 폭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누리려면 먼저 우리가 진실의 무게를 인식해야 합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구하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얻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온갖 거짓과 속임수와 편법과 탈법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고 내 밥그릇을 위하여 남의 밥그릇을 걷어차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할 것이며 은밀하게 서로 짬짬이를 하여 법과 질서를 무력화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갈등은 바로 진실성의 결핍에서 온 것입니다. 솔직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위선적인 태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정치인과 검찰에게서 가장 두드러지지만 그에 못지않게 언론인과 종교인에게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분들에게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진실이 눈앞의 이익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자신의 위치를 불리하게 만들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의 행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정의의 문제를 다시 곱씹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조국 일가의 문제는 정의의 문제 이전에 진실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당사자가 가장 잘 아는 것이므로 그들이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면 금방 정답이 나왔겠죠. 그랬으면 사태 수습은 지금보다 더 정의로운 과정을 통해서 마무리됐을 것이고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회에서 일정한 명예와 부를 쌓은 사람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진실 앞에서 솔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 또는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다할 수 없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도 내놓지 않으려고 진실을 끝까지 외면함으로써 결국 자신도 모든 것을 잃고 사회에도 큰 해를 끼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한국 사회가 갈등과 분열로 홍역을 치르고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건강은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국 사람들이 설령 자신은 위선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위선은 참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 위선과 위선이 서로 깎아내어 결국 모든 위선이 약화되고 진실이 거짓을 이겨 사회가 진실의 길로 들어서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발언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진실을 향한 큰 진전이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평소에 했던 정의로운 발언으로 자기의 불의를 드러낸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진실의 무게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를 정의롭지 못하게 운영했던 사실이 드러난 것도 진실을 향한 큰 진전이었습니다. 국가 권력이 진실을 억압받은 시기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지금은 차분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우리 사회는 진실을 향해서 착실히 전진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거짓이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실의 무게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진실 앞에 무릎을 꿇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아직도 권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자신을 속이면서 거짓된 삶을 사는 국회의원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정의기억연대 같은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불의한 행위를 했다고 의심을 받는다면 이미 그는 정의를 입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가 진실을 고백하지 않고 정의를 이야기한다면 그는 가증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정의는 진실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정의를 논할 수 없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정의의 이름 정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선자를 가려내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리다 언약의 말씀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언약 371쪽 정의편 제21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정의를 부르짖으며 뒤로는 그것을 이용하여 자기의 출세를 도모하는 사람, 앞으로는 정의를 부르짖으며 뒤로는 그것을 이용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조심해라. 정의가 불의한 자의 무기가 되지 않게 하여라. 정의의 이름으로 사욕을 채우는 위선자를 가려내라. 이런 정치인이 스스로 진실을 고백하고 물러나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의 단맛을 놓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정의를 말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당은 불의한 정부를 대신해서 정의를 부르짖으며 집권한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세력이 진실하지 못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한국 사회는 한동안 과거의 야만의 시절로 후퇴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야만의 후계자들이 이를 갈며 으르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처럼 다시 권력의 악과 싸워야 하는 피곤한 역사가 재현되겠죠. 따라서 집권 세력은 자기 안의 불의를 솎아내는데 조금 더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권 세력 자신이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하지 않은 정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권 세력은 진실을 기본으로 정의를 세우는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법 행위자로 의심을 받고 있는 정치인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솎아내고 불법을 숨기고 있는 정치인 스스로 진실을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진실하지 못한 정치인, 불의한 정치인이 끊임없이 나타나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집권 세력이 진실해지라고 강력하게 촉구합시다. 특히 집권 세력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이 먼저 진실의 수호자가 되어 주실 것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그래야 집권 세력이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이 호소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명령이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진실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려면 바로 집권 정치 세력이 진실해져야 되고 정의로워져야 됩니다. 이제 모든 정치인이 진실한 마음으로 국민을 위하여 일하기를 호소합시다. 그들이 선거 때 내거는 모든 공약이 진실한 것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가짜 뉴스를 만들어 상대를 공격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짓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악의적인 가짜 뉴스는 사회의 진실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힙니다.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정치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을 조작하여 공격하는 따위의 진실하지 못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일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점을 자신과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인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이므로 정치인이 진실 앞에 바로 서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거짓도 불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사회는 훌륭한 정치인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 지지자를 위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부지런히 퍼나르는 유권자가 많은 사회는 좋은 정치인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실 정치인이 상대 정치인에게 도를 넘는 폭언을 일삼는 이유는 지지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고 그것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유권자인 국민에게도 정치인의 잘못에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루빨리 유권자가 정치인을 바로 세우고 정치인이 유권자를 바로 이끄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회를 구성하고 지탱한 우리 모두가 우리 사회를 진실한 사회로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진보주의자든 보수주의자든 여당 지지자든 야당 지지자든 최소한 진실이라는 가치 하나만은 공유하자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서 진실한 사람의 지도자로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시다. 그러려면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진실을 무겁게 인식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주인국이 되어
세계를 이끌 수 있게 됩니다. 아파트 분여회에서 재건축 조합까지 우리 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곳에서 진실이 승리하고 거짓과 속임수가 패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단체를 운영하는 분들도 거짓과 속임수를 버리고 진실의 길에 섭시다. 불법과 탈법과 비리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는 행위를 그칩시다. 거짓과 특혜와 특권으로 자녀를 성공시키려 하지 맙시다. 불법으로 학위를 따려는 행위를 그만둡시다. 때로 몰려다니면서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는 사람이 보란듯이 사회의 지도자로 나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실함을 닮아가는 노력을 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리다 언약에 있는 말씀 하나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약 23쪽 존재편 제5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어서 여러분께 제시해 드립니다. 너희 주위에 진실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너도 그와 같이 진실한 사람이 되어라. 바라건대 내가 그보다 더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 힘써라. 너희 중에 거짓을 일삼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너는 그를 닮지 말고 그를 멀리하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실이 승리하는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